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매일 오전 11시에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합니다. 저는 이영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왜요? 우리 코디하는 분한테 뭐라 그러겠네? 옷이, 내 옷 색깔 좀, 옷이 요게 약간 톤이 다른데 딱 보니까 물이 잘못 빠져갖고 물 들어온 것 같지 않아? 옷이? 텔레비 봐봐. 아, 지금, 예, 보니까 물 빠진 옷 같아요. 물 빠진 옷 같은 느낌이 확 드네? 네. 없어 보이게. 네. 물 빠진 옷 아니에요? 물 빠진 옷 같긴 한데. 네. 설마 그렇게 주진 않았을 거겠죠? 네, 그렇겠죠. 믿고 가야 되는데요. 나도 돈 받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요즘 약간 살이 빠졌다고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옷을 새로 줬는데. 네. 지금 숨쉬기가 힘들다는 거. 숨쉬기가 힘들어. 아주 약간 빠진 거지. 옷을, 호수를 바꿀 정도로 빠진 건 아닌 거지. 예. 약간 빠졌어, 약간. 네. 약간 빠졌는데, 어떤 분이 많은데, 물 빠진 거 맞다고 그러시네요. 그렇습니다. 시장요. 네. 미국 시장에 놀았잖아요. 네. 오늘 참 그걸 하나, 이따 2부 시간에 공개해 드릴게요. 2부 시간에. 제가 또 통신원이 있거든요. 뉴욕에 또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어오라 그랬거든요. 사람이 곁에 같이 많은 거. 예, 뉴욕의 한복판에 있는 베스트바이를 갔어요. 네. 이 친구가 진짜 갔어요. 근데 나중에 말해서 엄청 춥거든요, 지금요. 근데 2시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시킨 게 또 있어요. 네? 그래갖고 뭐 사긴 샀는데 왔는데 그 사진, 그 영상을 도저히 자기 너무 추워서 못 찍혀갖고 나 미안해 죽겠어 걔한테, 우리 통신원한테. 통신원한테. 근데 문제는 시장은 나름 이게 참 이런 말씀하긴 들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다들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아니 다 아는 거 같고 이후에는 급등 아니면 급락. 네. 근데 어저께 우리가 감산 안 된다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얘기까지 다 해줬잖아요. 네. 프리토킹에서도 이미 감산 합의가 실패가 돼서 예정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시장이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증권주도 이렇게 악재를 보일 만한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 증권주도 급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가 관련해서도 이렇게 또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급락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참 시장이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죠? 약간 시장 좀 뜨거하게 움직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파 전체적으로 지금 코스피는 마이너스 3포인트. 근데 실제로 이게 되는 거는 많지는 않지만 삼성전자 1.6% 상승하고요. 네. 삼성전자 0.4% 상승하는 거. 그 정도가 오히려 큰 거 아니냐. 한국전력 3% 올라가고 SK텔레콤 이런 거, KTNG 이런 거 몇몇 강보였는데요. 나머지 이게 없다 그러면 주가 많이 내릴 것 같아요. 지수도 많이 내렸을 것 같은. 물론 코스닥은 좀 상대적으로 살고 있지만요.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훑고 넘어가죠. 네. 시장 일단은 유화주, 그 다음에 조선주, 그러니까 정화조죠. 정화조가 시장에 대한 하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제 화학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견주한 이런 모습인데 이 화학주가 이렇게 견주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공백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하고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30년 이상 40년 된 이제 이 나프타 크래킹 설비를 폐쇄한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이제 원료 가격인 나프타 가격에 대한 쪽,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이제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나프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니까 가격이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에틸렌에 대한 수요는 그대로거든요. 근데 공급하는 쪽이 적으니까 에틸렌 가격이 올라가면서 나프타 가격이 급락하면서 스프레드가 커지는 현상, 이런 현상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어서 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은 괜찮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그 시각에 대한 쪽이 좀 형성은 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나프타 크래킹, 그러니까 큰 흐름에서 놓고 봤을 때 나프타 크래킹이 에탄 크래킹을 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의 측면에서. 네. 그래서 이제 여전히 화학 업종에 대한 쪽은 특히 그 미국의 이제 이 에탄 크래킹 설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2017년 정도 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정말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내년 정도 한 해 정도는 이 화학 업종에 대한 쪽의 실적이 반짝 개선될 가능성에 대한 쪽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학 업종을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제 큰 흐름 이런 사이클에 대한 쪽을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화학 업종이나 자동차나 일단 핸드폰,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랑 큰 차이가 났어요. 의류 관련주랑. 우리가 이제 마트에 가서 직접 살 수 있는 거랑 없는 거랑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마트에서 사거나 우리 눈에서 맨날 보이는 자동차 같은 건요. 거짓말이 잘 안 돼요. 왜냐면 누구나 다 전문가가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현대차가 어쩌다, BMW가 어쩌다. 내가 타봤더니, 내가 운전을, 그러니까 누나 다 세상 전문가거든요. 안 되는 게 대표적인 우리나라는 두 개 있어요. 네. 조선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선은 100가격을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 안 돼요. 그만큼 소수만이 사고 소수가 팔기 때문에 가격에도 변동성도 크지만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대한민국 여기 계신 1,500분 중에 오늘 몇백 분, 1,500분 정도 넘으시는데요. 배를 사거나 파는 분이 별로 없을 거라고요. 그죠? 해봤자 이제 유원지 가서 배 잠깐 네. 빌리는 거 정도 있잖아요. 오리배. 시간당 5,000원 이 정도 빵 알지. 배를 그것도 어선 있죠, 어선. 네. 이렇게 동네에서 한국에서 뭐 하는 거 참 오징어 어선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얼마인지 아세요? 오징어 어선이요? 그런 거 배. 그런 것도 한 몇 억씩 하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요즘 모르겠는데 IMF 때 제가 처갓집이 네. 말리포잖아요. 네. 그때 저한테 장모님이 이거 사면 돈 된다 하는 게 네. 있었어요. 그때 저희 동서랑 같이 사라 그랬거든요. 네. 그때 많이 떨어져서 8천만 원 했어. 그때. 그러니까 막 2억 정도 하겠죠. 왜냐면 그게 대한민국 딴 데는 모르겠는데요. 그 어장자기 권리금이 같이 붙어 거기요. 거기에 또 이제 선주가 선장은 배만 이렇게 딱 해주고 또 그 고기 잡아올 때마다 또 먹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리금이 있어 네. 그거가. 그래서 네. 그래서 했는데 그게 8천만 원인데 뭐 2억짜리가 떨어졌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여기 보니까 어떤 1억 5천 뭐 네.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 있겠는데요. 또 하나가 화학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성훈 대표가 말하면 그럴듯하지만 이해는 솔직히 잘 못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들은 건 이거예요. 롯데케미칼의 핵심인데요. 어느 정도 약간 요 정도 65, 60 요 정도까지는 괜찮다는 거야. 네. 근데 훅 떨어지면 X 된다 그랬죠. 네네. 그거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얘기해 줘요. 네. 예. 어느 정도까지 괜찮은데 훅 떨어지면 그게 나프타랑 무슨 베이스 그 얘기야? 예. 그 다시 나프타 한번 베이스. 잘해줘. 천천히. 그러니까 이제 나프타 베이스라는 거는 응. 이제 석유를 가져다가 응. 우리처럼 이렇게 크래킹하는 거고 네. 이제 LNG나 이제 천연가스를 가져다가 이제 크래킹하는 걸 이제 에탄 베이스 해갖고 이제 에탄 크래킹이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둘 다 이제 설비 분해를 해갖고 이제 화학 제품을 만드는 거죠. 네. 근데 천연가스 가격에 대한 쪽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가격 경쟁력인 측면에서는 이제 가격 잽이 안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수송해 오는 또 단가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중동도 지금 에탄 크래킹 장비가 있거든요. 설비가 네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만약에 이 설비 투자를 해버린 게 지금 이제 공급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일단은 이 원재료 가격 수송 비용에 대한 차이가 또 많이 나고 있다라는 거겠고. 그러면 최근에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올랐단 말이에요. 난방 수요 때문에 유가는 빠지고. 근데 이런 이제 역사이클의 구조가 계속될 거냐라는 얘기죠. 아니거든요. 네. 결국에 큰 흐름은 이제 똑같이 가요. 이제 이 사이클에 대한 쪽은. 네. 그 놓고 봤을 때 여전히 이 에탄 크래킹에 대한 이 경쟁력에 대한 쪽이 좀 더 높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이 오죽했으면 다른 건 다 필요 없을 것 같고. 네. 롯데케미칼이 지난번에 미국에다가 에탄 크래킹 설비를 하겠다라고 네.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쪽을 이제 앞으로 나프타에서 에탄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걸 반증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겠죠. 왜냐하면 이제 2차 전지가 있고 그렇죠. 롯데케미칼은 에탄으로 넘어갈 거고 나머지는 사실은 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상당히 쉽지 않다. 네. 라는 쪽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부러워. 이성훈 대표는.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또 잘해 주시는데 나는 또 잘 못 알아듣는데 네. 결론은 그거네. 네. 어느 정도까지는 좋다. 네네.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예, 되는 예. 거죠. 예. 또 아니다. 이제부터 큰일 났다 하면 얘기해 주실 거죠. 네네. 네, 근데 이제 그렇구나. 시장에서 제일 억울한 주식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요? 삼성 엔지니어링. 음. 이거는 왜 혼자 신저가야 또? 얘는 삼성중공업도 그래 이 사람아. 그런 거예요? 삼성중공업 엔지니어 같이 빠지고 있어. 네. 큰일 났어. 네. 네. 한 종목군만 더 보고요. 다음 코너 들어가겠는데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거든요. 네. 이제 오밤중부터 이제 사람들 줄 섰어요. 음. 그래갖고 제가 알기에는 오늘 베스트바이가 8시에 문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차자마자 저한테 인증사실 날렸어. 이 통신원이 어떻게 해주겠냐고. 추위 들어온 것까지 나랑 약속한 가격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는 비행기 타고 직접 올 때니까 걱정이 없는데 뭔가 물건이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물류회사가 뭐 저도 얘기 많이 했고 했지만은 오늘 좀 올라가네요. CJ에 대한 통을. CJ에 대한 통은 어제 또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또 올라가는데 저는 일단 장기적으로 봐서 이제 그런 거는 그냥 다들 얘기 떠드니 똑같지만 오늘 재미있는 점도 모르겠는데 저는 하여튼 앞으로 내년의 관심은 물류 자동화다. 그게 로봇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거로는 SFA다. 중에 하나 있고요. 아까도 그게 왜냐면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대표님. 네. 우리, 나 갑자기 이야기 들었는데 한번 확인해줘. 3기 오토모티브라고 우리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그 3기 오토모티브가 그 자가 얘기하던 게 저게 뭐야? 듀얼 클러치. 듀얼 클러치인데요. 듀얼 클러치가 아니라 이게 액면가 100%면 내기면 100%가 아니네. 터보차저의 뭐 전 세계 뭐 2위, 우리나라 1위 하는 회사, 터보차저의 캐스팅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네.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캐스텍 코리아라고 있다네. 네, 캐스텍 코리아도 있습니다. 그거 뭐 하는 거야? 그게 뭐 그런 거야? 터보차저인데 여태까지 디젤만 있는데 네. 내년 가을부터는 그게 휘발유 터보차저에도 뭐 캐스팅 뭐가 들어간대. 그래서 그게 또 값이 서너 배라네 단가가. 네. 휘발유고. 그게 맞는 얘기야? 이거 분석하다가 그때 안 했었거든요. 그때 어. 한번 소개를 난 처음 시켜드렸었어요. 들었는데? 캐스텍 코리아도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근데 쭉 하면서 그러다가 이거는 추가적인 분석을 안 해갖고 제가 이거는 좀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잘 아는 애가 분석해갖고 왔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좋으면 외국인이 왜 하나도 안 샀어? 그렇죠. 그것도 좀 약간 이상해.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스터디해서 저는 딱 얘기 들으니까 귀에 싹 쏠렸거든? 그래서 혹시 아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된 수혜주는 역시 오로라였죠. 로라. 아, 막가는 이런 것도 더 자랑질하네, 이거. 네. 오로라 어제 강하게 오르고 또 오늘도. 네. 오른다? 네. 하지만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끝나면 로라는 이 증설 효과를 장기적으로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네. 단발적으로 오른 거는 네. 블랙 프라이데이를 보고 만약에 했다라면 네. 소문에 사서 뉴스에 듣고 팔아야죠. 그죠? 네. 알았습니다. 다음 코너 넘어가죠. 네. 네, 김순영의 마켓의 위클리 코너입니다. 앵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뒤에 있으시면 잘 아시면서 괜히 물어보세요. 우리 이런 거 솔직하게 하잖아요. 잘 지낸 거 아시잖아요. 나는 방송용 멘트는 필요하죠, 그래도. 먹고 살려면. 네. 잘 지냅니다. 저는 네네. 방송 멘트. 네. 예, 잘 지내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이소연 전문가님은 도대체 전공이 뭔가요? 저요? 저는 박학다식입니다. 박학다식이요? 얇게 배우고 많이 먹습니다. 다식하죠. 교양학부에 다니셨구나. 네. 공대생이고요, 공대생. 네. 공대에서, 기계과 뭐 이런 거 나갔고요. 네. 전공은 자동차 하면서 석사를 했고요. 네. 거기서 그 안에서도 엔진 오일을 담당했습니다. 엔진 오일, 윤활유. 네. 그래서 앞서서 분석하는 걸 들었는데 너무 배우고 싶다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어저께 잠깐 어떤 김성훈 팀장 있죠? 네. 그 친구가 관심 또 각해서 했어. 네. 그 친구 마음에 들어졌어요, 제가 네. 또. 없으니까 또 얘기하잖아요. 정원이가 전자공학과를 나네, 걔가? 알아? 전자공학과. 몰랐어? 정원이 전자공학과 나왔죠. 전자공학과 났어. 그러니까 전자공학이랑 이쪽이랑 둘이서 같이 하니까 네. 나를 디스하니까 내가 머리가 아프더라. 근데 왜? 무슨 얘기야? 아니에요.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닌 걔 것 또 같아요. 날 디스했구나. 아니? 아니야?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성훈이에 대해서? 네. 제가 뒤에서 네. 슬쩍 들어보고 네. 전해드릴 거 있으면 네. 제가 전해드릴게요. 전 다음 시간에 될 거니까요. 우리 김성훈 팀장이 우리 저기 혹시 모르시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전문가 김성훈 네. 전문가님이 아니라 네. 어저께 출연했던 김성훈 팀장인데요. 네. 저 김성훈 팀장 그 팀장 얘기하면 저도 갑자기 눈물이 납니다. 아련해서 저 같은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나 그거 공개하면 욕 먹어서 안 돼. 그 얘기 잡아 못한다. 해주세요. 네. 아니 지금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주는 삼성에 의한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소식을 내놨는데 일단 삼성그룹 그리고 하나그룹에 관련된 내용을 오늘의 어떤 기업과 종목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좀 참고하실 부분이 좀 있어요. 지금 우리 키움증권에 박중선 연구원이라고 있는데 지주사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상당히 정리도 잘 됐고 그리고 전체적인 의견도 잘 내고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고 지주사에 대한 점검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그룹을 보면은요. 일단 쭉 보면은 이렇게 이번에 나온 게 화학과 지금 현재 보면은 방산 쪽은 다 한화 쪽으로 옮겼잖아요. 삼성에서. 네네네, 대표적인 그렇습니다. 종목이 삼성테크인. 들리는 소리는 너무 슬퍼요. 삼성의 배지를 빼고 하나를 빼는 거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런 얘기도 들리면서 직원들이 화끈한 어르신의 품으로 들어가면 행복할 수도 있죠. 화끈하잖아 그분이. 그렇죠. 화끈하죠. 화끈하잖아요. 월급은 줄어들지 않겠죠 설마? 그건 지복이죠. 근데 이게 네. 하나증권에 대해서도 예전에 각각 호불호가 상당히 이제 극단적으로 엇갈려서 어떤 때는 어떤 의리의 증권사다 이런 데도 있고 의리 있지. 네, 의리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안 그렇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어쨌든 근데 다른 데보다는 의리를 조금 중요시한다.
라는 생각은 드는 그런. 근데 갑자기 근데 유현진 엄청나게 비싸게 팔았잖아요. 네. 그동안 갖고 많이 투자를 했어? 모르죠. 일단 김성근 감독을 영입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하는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 아, 그래요?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맞는다. 네. 그런 공감.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재미있는 얘기를 하다 이렇게 딱딱한 얘기하면 저도 재미가 없는데, 어쨌든 준비를 해왔으니까, 일단 이렇게 좀 구조가 굉장히 힘든데, 전체적으로 지금 얘기가 가장 많이 됐던 것은 삼성 테크인이 이쪽으로 쭉 밑으로 내려갔다는 거하고요. 네. 최근 들어서 제일기획의 지분을 팔았죠. 지금 네. 이제 삼성적으로 네. 지분을 넘겼어요, 자사주로.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지분이 제일 지금 현재 기획 쪽에서 확대가 됐다는 점, 요 점도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제일모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네네. 현재까지 나온 구도로 본다면은 이 지금 박준성 연구원위원의 위원의 말을 들어보면은 좀 가벼운 산업들에 대해서 산업들을 중심으로 재편을 하는 게 아니냐, 삼성그룹이. 네. 그러니까 무거운 종목들은, 무거운 산업들은 다 지금 하나 쪽으로 넘겨놨고, 네네. 그리고 뭐, 지금 현재 호텔 레저라던가, 바이오 헬스케어, 전자 쪽, 이쪽을 집중적으로 할 것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냐.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보면은, 가지고 있는데 지배구조가 약화가 되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더 지분의 매입이 있지 않을까. 금융 쪽에서도 몇몇 종목이 좀 눈에 보이고요. 호텔 신라도 좀 보이고 네, 이런 흐름이 보여서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가져왔죠. 이런 네. 흐름에서 제가 궁금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작년부터 속을 썩였던 것 같아요. 삼성그룹주 펀드. 네. 여기도 있고 ETF도 있고 상당히 많이 구성이 돼 있잖아요. 우량주 중심을 해가지고 네. 뭐 매수세도 많이 늘어났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제일모직과 삼성 SDS 공모를 하고 상장을 예정을 하면서 네. 자금이 이쪽으로 많이 몰려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사도 될까요? 이성훈 대표는? 저는 뭐 지금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늦지 네. 않았다. 네. 제일모직까지 나오면은 다 마무리가 되는 그런 흐름인데 이제 시작이라는 말씀이세요? 어제 이제 K탑 30을 보게 되면 네. 이제 왜 사야 되는가에 대한 쪽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조영 부회장에 대한 삼성에 대해서 그 동안에 이제 그 외신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네. 이제 그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나왔지만. 네. 일단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쪽에 대한 흐름이 상당히 이제 그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이제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능력이다라는 그런 지적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아버님이 아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정상적으로 뭔가 그 오더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굵직굵직한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리더십을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감하게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아버님 그늘 아래서 이제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뭐 비주력 사업 정리 확 해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장에 대한 시나리오야 그렇다고 치는데 다른 것들보다도 이번에 비주력 사업 정리해내는 걸 보면서 좀 다르다.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일부에서는 또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재계열치의 지금 그 제너럴 일렉트릭 경영 기법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어떤 주력 사업에 집중을 해갖고 이제 그룹을 키우려는 이제 그런 시도라고 보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저는 이제 그 CEO의 마인드 앞으로에 대한 방향에 대한 쪽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상당히 공격적인 그 경영 행보 이런 것들이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신수종 사업에 대한 쪽에서 바이오 헬스케어 그다음에 이제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이 지금 그 SDS에 대한 몸집 불리기 전략 그리고 플러스에서 해외 물류 뭐 이런 곳에 대한 쪽이 삼성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그룹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이재용 부회장 뭐 말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 있는 IT 업체 인수해갖고 뭐 박살난 거 한두 개 아니다 뭐 이런 그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보여준 행보는 어쨌든 간에 그동안의 경영 수업이 빛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리더십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렇다면 삼성은 참 잘 되고 있는 거네요, 지금.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얘기하지만 제 의견보다 이제 우리 존경하는 전지현 투자 전략가님의 말씀. 2주 전에 한마디가 저한테 딱 가슴을 맞춰 얘기를 해줬거든요. 삼성그룹 비중 늘리셔야 할 겁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 들으니까 이성원 대표도 이제 내 말 뜻을 알아듣는구나. 약간 이제 그만둘 때가 됐구나. 제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이성원 대표가 그런 시중에 일부 얘기할 때 제가 그랬죠. 그럴 리가 없을 거다. 얘기했어 안 했어? 했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탑 랭킹에 드는 사람의 자제들인데 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그렇게 어설픈 게 아니다. 네. 다 준비 잘 돼 있다. 알고 보면 똑똑하다. 인간 냄새도 괜찮을 거다. 만나본 적 없지만 제가 그리고 사적인 얘기 한번 했죠. 네, 그쵸. 그분의 어떤 행동을 내가 제 눈으로 직접 봤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셨죠. 그리고 그때 내가 그 사진 안 찍어 왔다고 사람됨이 다르다. 사람됨이 그리고 다르다. 내가 나보러 찍어오라는 거야. 그 옆에 경호인들인데 그걸 찍어와갖고 나보러 머니투에가 또 딱팀 올리라는 거야. 그 다른 게 뭐냐면 내가 뭐 아버지 친구 계신다고 해서 내가 밥 다 먹고 안 일어나겠어. 난 일어나거든. 다르시더라고. 그러니까. 아, 그 이재용 부회장의 그 사람됨 다르게 봤습니다. 내가 그때 딱 보고 나서 이건 된다 그랬었잖아. 네네. 근데 이제 그 류희성 대표가 자꾸 디스했는데 이제 말하는 거 보니까 제가 보통 하던 얘기거든요. 숨어 있는 분이셨군요. 와닿는 게 네. 있어야. 아 근데 이번에 액션은 어쨌든 간에 저는 테크닉 매각이나 이런 걸 보면서 과감한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럼 여기서 더 들어가 하나는요. 삼성테크인 경영 프리미엄까지 줘가면서 지금 비싸게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주식시장에서 사는 것보다도 더 많은 돈을 주고 삼성테크는 가져왔대요. 예, 한 1,000억 더 붙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혹해하시니까. 혹해하죠, 그분은. 이게 주력 사업이 그쪽 집은 궁금한 게 예전에 대우조선 인수할 때 그 계약금 날려갖고 소송 걸었었잖아요. 그거 돌려받았나 모르겠어. 그게 좀 그런 얘기가 적도 없네. 있었네. 네,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저도 관심이 없어갖고 뭐 소송한다 안 한다는데. 근데 그게 상식적으로는 어쨌든 돌려받기 쉽지 않죠. 네, 그 돌려받을 알리바바면 돌려줄 텐데. 네, 그 돌려줄 수 없는 돈인데. 그래서 그게 상당히 궁금했고.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분납한다니까. 예, 맞아요. 그건 아닌데 어쨌든 하나로서는 이것도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느 날 갑자기 통 크게 나 이거 안 할래. 그럼 어떻게? 그건 좀 치매를 의심해야 되고 그러면.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네. 이 하나 같은 경우는 어떤 김승현 회장의 마지막 배팅이 아닌가. 왜냐하면 하나가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어갖고 이번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샘물님이 이렇게 쓰셨네요. 3,500 날림. 3,500억 날림. 네. 세월도 몇 번 날리셨죠, 그분이. 네네. 그죠? 세월도 몇 번 날리셨어. 네. 그러면 하나그룹 통큰 배팅을 했는데 뭐 잘 되기를 빌어야겠네요. 일단은. 저는 그런 빌 마음도 없어요. 하나그룹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래도 하나증권에서 하자고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래도 하나증권은 안 해. 아, 진짜요? 진짜 안 해, 하나증권. 한화 들어가는 거 아무것도 안 해. 저만 대신에 하겠습니다. 그럼 나 하나 혼자 간다? 잘 생각해라. 하나 혼자 갈 땐 어떻게 할 거야? 아, 그러면 안 되죠. 그래, 안 되지? 하나는 안 가는 걸로 갑시다. 네, 다음 알겠습니다. 예. 일단 그럼 삼성만 봐야겠네요. 예. 그리고요, 일단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는 게 가장 뭐였냐는데, 오펙 회의 같아요. 오늘까지 나오는지 하니까 감산 불발됐죠? 인터뷰 보셨어요? 해외 외신 인터뷰? 네네. 무서웠어요. 뭐 이렇게 질문 좀 하라고 그랬더니, 나 할 말 없고, 꺼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의하다가 싸웠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격렬한 얘기가 있어도 어쨌든 감산이 불발이 됐고요. 네. 그래서 오늘 런던 거래소에 상품시장 거래가 되잖아요. 거기서 유가는 6% 넘게 빠지면서 그러니까요. 69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지금 현재 봤을 때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살펴보게 된다면 예. 감산 대신 산유량의 한도를 준수하기로 일단 지금 일정 수준 워낙 감산을 하더라도 뒤에서 또 계속 공급하는 나라가 오펙이 이렇게 결정이 나더라도 그런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얘기는 한 것 같아요. 한도는 준수하기로 했다. 네. 그러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의견을 낸 게 역시 이 산유국 대국인 사우디였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의도를 좀 살펴보게 된다면 미국과의 치킨 게임을 시작을 하려는 게 아니냐 그런 게 있어요. 쉘 오일과의 가격 경쟁력을 조금 떨어뜨려서 선점할 이 에너지 쪽에 선점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많이 좀 보였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사전 협의가 불발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해외 외신 쪽에서 엄청나게 얘기가 됐던 게 이렇게 된다면 내년까지 산유국 쪽에서 감산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지금의 절반 수준까지 유가는 떨어질 것이다. 그럼 서로 너도 나쁘고 나도 나쁘고 쉐일이고 뭐고 다 나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움직임을 좀 많이 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휴장은 됐긴 됐는데요. 일단은 해외 연말에 어떤 소비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원래 유가가 내리면은 미국 쪽에서의 소비 여력은 좀 더 커진다면서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자유재량 소비재 섹터를 쭉 봤는데 여기도 ETF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연말 시즌의 어떤 기대감도 있지만 이런 네. 유가와 관련된 영향도 있더라 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네. 오늘 시장에서 보면 정유주 너무 빠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유럽 쪽에서 봤을 때 에어프랑스 등 항공주가 상당히 강했는데 네. 지금 시간이 갈수록 우리 시장에서 강한 게 항공주의 강세가 상당해요. 네. 그리고 조선주도 이상하게 좀 약한 흐름인데 네. 여기서 느끼는 게 그동안 반등을 줬었던 일단 낙폭과대주들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되는 건가. 뭐 어차피 펀더멘탈로 올라온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오늘 소비재 섹터 애들은 그래도 좀 움직여요. 그동안 많이 쉬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얘기를 좀 듣고 싶더라고요. 유가와 관련돼서도 그렇고. 유가 얘기는 뭐 잠시 후에 더 해야 네. 되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35달러 얘기. 방송이 참 우리 방송이. 어떻게 또 제가 얘기했잖아. 35달러. 클로자가 이제 얘기를 또 했는데 클로자형. 네. 클로자형 무섭다. 이 형도 무서운데. 근데 믿을만한 사람이에요? 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거 어떡하지? 예. 제가 이름 알면 약간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또 일주일 아니, 전에 왜 또 안 그러세요? 유명할 수 있어. 잊어버리니까. 듣보가 되는 거죠. 듣보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죠. 유가 내리면 좋죠. 유가 내리면 분명히 좋아요. 항공주 나쁠 리가 있어. 기름을 떼고 다니는데 뿌리고 다니는데 좋죠. 예? 그러면 왜 130달러에서 지금까지 왜 안 올랐어? 그게 이제 원론적인 질문들이 있고요. 아까 이제 이 얘기를 계속했는데 저는 워낙 디스하는 걸로 유명하고 대한항공이고 간에 아시아나는 뭐 5,000원 가볼 수 있다는 생각 뭐 늘상 하고 있습니다, 그건요. 네. 똑같죠. 대우증권도 딴 얘기지만 10,000원도 너무 싸다는 생각 그거 갖고 있다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유가가 내려간다고 베팅 하시잖아요. 믿으시면 뭐 모르겠어요. 대한항공은 뭐 10배 갈지 20배 갈지 내가 알 길이 없는 노릇이고 솔직히 관심이 없으니까요. 대한민국에서 딱 하나 있죠. 유가 내려간다면 사야 될 거. 저 오늘 그 얘기만 했어요. 뭐야? 뭐 같아요? 유가 내려가면 사야 되는 거? 뭐 얘기하셨습니까? 오히려 뭐 오늘 올라가고 있는 네. CJ 대한통 이런 거 물류기업들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땡이고. 예. 좋긴 좋겠죠. 저한테 질문하시면서 좋아요. 유가 내려가면은 AK는 뭐 애들 같은 뭐 그런 저가 거. 항공주니까 그것도 항공주에 관심 없다고 그러시니까 뭐 있을까? 두 분 다 맞죠. 네. 네. 근데 저는 그냥 점잖잖아요. 네. 이 친구 AK 뭐 약간 그렇잖아. 뭐 AK가 시장을 리드할 수는 없죠. 그렇죠. 한국전력이지 뭐야. 한국전력. 오늘 괜찮아요. 환율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 효과를 못 보는 게 환율이 다 상쇄시켜 버리잖아요. 그 효과를. 그러니까. 지금. 그건 뭐 알아서 하겠죠. 사실 그래서 유가가 이렇게 네네. 내려가더라도 환율 우리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달러 대비해서는 약세 뭐 이런 흐름들 계속 그 되다 부분에 보면 대해서는 또 어저께 또 전지현님 얘기해 주셨잖아요. 전지현님 얘기했잖아. 네네. 달러가 강이더라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약세 안 될 거라 그랬죠. 네. 전지현님 얘기했죠. 내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물어보는 건 자기가 잘못이지. 나는 네. 전지현님을 믿고 가는 사람인데 딱 하나밖에 없다. 나는 제 의견은 드렸습니다. 유가 베팅을 한다 그러면 35달러 한다 그러면 한국전력이죠, 한국전력. 다만 이제 그렇게 내려가면 이제 정부에서 이러겠죠. 야, 기름값에 올린 이놈아 그러겠죠. 그럴 때부터 또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원자재 비용 중에서 그 원료 비용이 제일 큰 게 한전입니다, 한전. 거기 인건비가 못 들겠어요. 파일럿 한 명에 1억 5천 막 2억까지 하잖아요, 요새요. 한국전력에서 그렇게 월급 받는 사람이 까놓고 해서 누가 있겠어요? 임원 빼놓고. 한국전력에서 1억 받는 사람이요? 많던데? 아니, 임원이나 높은 사람 빼놓고 2억 받는 사람이 누구겠어? 근데 그 파일럿은요, 워낙 지금 몸값이 비싸져서 외국에서 네. 파일럿 오면 2억 줘요. 그렇죠. 2억 받는 사람 몇 명 있겠어, 한국전력에. 저는 그래서 한국전력이 맞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가는 하락에 베팅을 하라는 말씀이신가? 그런 분위기인가? 지금이? 전 모르겠지만 뭐 한국전력에 베팅하는 게 맞다는 생각 단순하게 드리죠. 네. 또 다음 거야. 예. 여기까지 30분 돼서 더 하고 싶어도 못 하네요. 더 하셔도 되는데. 더 해도 돼요? 네,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요거까지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질문하는 건 불법인데. 네. 네. 지금 여기 주제가 이거였거든요. 네. 오일 쪽에서의 석유 유가 쪽에서의 얘기들이 결국은 이런 얘기들이 반도체 산업이나 이런 것처럼 치킨 게임에 들어가는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경제적 어떤 흐름보다는 네. 서로의 기득권을 찾기 위한 유가의 흐름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예. 사우디가 미국하고 또 이렇게 셰일가스 그 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러시아도 여기 끼어 있긴 급락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은 네.
중동 그 전쟁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데인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이스라엘 야야 이렇게 툭툭 찔러도 금방 네. 전쟁하는 분위기인데. 네. 제가 답을 간단히 드려서 2부 시간 하려고 했는데요. 여기 잠깐 말씀드리죠. 이고르 세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알아둬야 된다. 네, 네. 이고르 세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고르 세친 이런 거 메모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게 제가 간혹 쓰는 말인데 1대100에 나와요. 네. 이고르 세친 뭐 하는 사람이냐는 건데 로즈네프트 하면 또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러시아의 최대 그 원유 생산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다 같은 통속이잖아요. 그래서 또 부총리까지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잠시 쉬었을 때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푸틴이 그 두 번 하고 나서 한 번 더 하려고 잠깐 부총리인가 했었죠. 네. 허수아비 하나 갖다 써놓고 네. 기억나죠? 네, 갖다 놨. 그때 푸틴의 바로 밑에서 쉽게 얘기해서 보좌했던 부총리가 있어. 제가 알기에 이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근데 엄청 부자예요.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미국 두고 보자 그랬거든요, 오늘. 미국 두고 보자. 네, 그러니까 미국과의 러시아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질문에 답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맞아요. 제가 이런 얘기까지 잘 안 하는데 제가 또 네. 없는 소리 할 것 같다고 의심을 품고 있죠. 찾고 있잖아 지금. 지금 이제 왜 요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전통적인 이제 석유하고 비석유에 대한 이제 화면을 보게 되면 생산 비용이 여기 이렇게 그 포스코 경영연구소에서 나온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포스코에서 그러니까 셰일 오일 같은 경우는 60불 언더까지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생산 단가라는 거죠. 근데 이게 60불 밑으로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애들은 요거를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5불 클로저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중동 지역 원유 생산 단가가 30불이거든요. 얘네가 이제 딱 그 수익 나는 그 기점이 그 얘네 이제 BEP가 35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는 아주 그 원론적인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60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되면 셰일 오일의 대부분 시설이 이게 지금 가동 중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충분히 이제 그 유가가 그때부터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35불 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는. 예. 알겠습니다. 중동 빼고는 죽는 거죠, 다. 네. 두 분 때문에 명쾌한 답을 듣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보시면 그 사람 어떻게 무식하고 싸납게 생겼는지 보여줄 수도 있는데. 여기 화면 띄울까요? 예, 보여주세요. 예, 이거 보고 가야겠다. 아까 부총리. 예. 네. 부총리. 이 사람 얼굴이 안 나오네. 아까 있었는데. 네. 부총리가 나중에 이따 2부 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엄청 싸나운 사람이에요. 제가 그럼 전 밖에 나가서 찾아볼게요. 숨는 사람이라고 많이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 두고 보자 그랬어요. 여기까지 해서 김준영 앵커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제 계속 이제 말씀드리지만요. 지금 보시면 유가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가 오늘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브렌트유라든가요. 저쪽이 다 6% 이상 빠졌거든요. 정말 어느 정도 빠질 것 같다고 보세요? 앞에서도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가에 대한 흐름은 뭐 70불 일단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70불 밑으로 내려왔는데 여기서 추가 하락하기는 쉽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계절적인 흐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계절적으로 지금 겨울이라는 측면, 난방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이제 내년에 경기 회복에 대한 흐름을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이 경기 회복 흐름을 예측하고 있다라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뭐 유가가 한 진짜 60불 정도까지가 미니멈으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60달러? 네네. 아무도 모르는 건데요. 네. 그 시장에서의 어저께 이제 35달러 얘기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앞서 이 얘기입니다. 아까 그 양반 얘기 보면 제목부터 한번 다시 보아야 되거든요. 60달러. 네. 그리고 그 이하가 화면 좀 잡으세요. 제 화면이요. 네. 제 화면 잡아주세요. 제 화면 잡으세요. 딱 이 제목만 보시면 돼요. 아까 그 무서운 사람이 얘기했다는 건데요. 러시아는 왜 올리가키, 이게 올리가치 이게 거예요. 그냥 자기를 몇 명, 과두체제 한국말로 예전에 로마 시대 때 또 나오는 그런 뜻일 겁니다. 제가 정확한 게 발음 모르겠는데 그런 의미일 거예요. 소수의 집단 이런 거요. 그래서 60달러 그리고 그 이하까지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전쟁이 붙었다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우디도 사우디지만은 미국 얘기 쉘가스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미국의 도대체 생산이 언제나 지금 계속 늘어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저께도 잠시 얘기해드렸는데 모르지만 미국은 생산을 계속 늘릴 거라고 보고 있고 이것은 러시아와의 싸움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얘기해봤더니요. 그럼 언제나 생산이 줄겠냐 했더니 2025년대에 준다는 거예요.
생산이? 지금 같은 페이스를 계속 늘려나가면 그래갖고 서로 이제 지금 완전히 패 끊어놓고 싸우고 있다. 거기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승원 우리 전 의원님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실속을 차리는 거죠. 빨리 우리 얘기할 때 풋옵션 하고 그때 그랬잖아요. 중국이랑 대량 거래해놓고 했으니까 뭐 선물가가 내려가도 상관없다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축을 사우디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미국과 러시아가 붙어 있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 천연가스나 이런 거 원유 이런 거를 중국으로 보내는 그러면서 자기의 영향력을 미국 안에 두고 싶다 이거죠. 이 판으로 정확히 이해하시는 것이 지금 정답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번에 푸틴도 저기 뭐야 중국한테 가서 팔아먹었잖아요. 그 가스. 그잖아요. 네, 그렇죠. 그 푸틴도 가서 이제 할인 판매해줬고 네. 사우디도 중국한테 팔아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근데 미국의 의도대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의 흐름을 보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욱더 유가를 낮추려는 시도. 맞아요. 뭐 이런 흐름이 전개되는 게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얘기 좀 하겠는데요.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금요일인데 지금 이제 미국은 이제 그 동부 시간으로 보면 이제 오밤중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 밤 11시? 거의 12시간, 오후에서 어떻게 되면 밤 12시 되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조금 지금이나 뭐 조금 되면 이제 12시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이제 금요일 이제 새벽이 열리는 거죠. 앞으로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저녁때쯤 되면은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날씨의 변수라는 거요. 그 화면 좀 잡아주세요. 네. 네. 보겠습니다. 날씨. 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날씨의 변수를 우리 시청자분은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9시 37분이네요. 지금 네. 9시 40분 정도가 뉴욕 타임이 되겠는데요. 네. 더 될 텐데요. 지금 보시면 화면이 예, 화면 잡으세요. 이게 보면 엄청난 이거 꽉 뒤덮어 있잖아요. 딱 보기에도요. 시커멓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비행기가 번잡한 날이 두 날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랑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전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완전 열불이 난 거예요, 지금요. 수백 편이 결항되고 수천 편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미국이란 나라가 워낙 땅덩이 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하나가 늦어지면 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서로 갈아타고 이런 거라서 이게 그 개념이 허브라고 그러거든요. 허브 공항들이 전국에 각각 있어갖고 바꿔 타고 가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 그게 딜레이 되거나 캔슬 되면 딴 것들이 다 영향 미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오프라인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을 일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저희는 오늘 상관이 없는데 내일 있죠, 내일이나 모레 내일 아침, 내일 오후 내일 오후 저녁 뉴스나 일요일 날 아침에 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뉴스를. 예? 그래서 미친듯이 사람들 좀비같이 뛰어가는 모습도 보실 것이고요. 매출이 얼마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온라인에 얼마 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또 많이 나오는 게 뭐 그 마트에서 월마트 앞에 주차장에 늘어났다 안 늘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런 거 보실 텐데요. 오프라인 매출은 일부 대형 매장은 마이너스 우려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요 날씨에 대한 우려 변수가 분명히 있다. 분명 요거 하나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뉴스 봤어요. 이 뉴스 보고 빵 터졌는데 12.12 우리나라가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를 만든다며? 이거 봤어요? 12.12요? 그거 봐봐요. 어디서? 아니, 온라인, 11번가 이런 애들 있잖아요. 나는 광군제 때, 그런 애들 11번가 왜 가만히 있었나 이해가 안 되던데. 그래갖고 10군데가 모여갖고, 그거 좀 뉴스 좀 봐주세요. 네네. 그거 제가 뉴스 올려놨거든요.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12.12. 그래서 12.12야. 12.12는 예전에 누구야? 저 누구지? 12.12 쿠데타 했던 네. 그날인데, 네. 우리나라는 12.12에 또 블랙 프라이데이에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이거 좀 봐주세요. 네. 보여주세요. 지금 보게 되면은 설명 좀 해주세요. 국내 한 쇼핑몰에서 만들었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 어디입니까? 11번가 10곳에서 다음 달 12월 12일을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로 지정해 대대적인 할인 행사로 나눌 예정입니다. 나는 11번가가 역직구 만들어갖고 11번가니까 이름도 11 광군제 때 행사하면 대박 먹힐 것 같은데 왜 안 하나 모르겠어. 그래서 11번가에서도 참여를 해갖고 뭐 11번가 롯데닷컴 등이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로 지정을 해갖고 대대적인 할인 행사에 나선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화끈한 건 없는 것 같아. 그건 따님이 별로 잘못했네. 네. 따님이 이번에 해군 소위로 임관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따님이 아빠한테 잘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잘 못 가갖고 11월 10일의 중요성을
고생하신 분한테 말씀 못 드렸네. 그걸 얘기했으면 그 11번가가 SK에서 하는 거잖아요. SK 예, 플래닛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크게 할 텐데 네. 그건 따님의 잘못으로. 네. 따님 훈련 받느냐고. 훈련 받느라고 힘들어갖고 그 얘기를 못 하셨네. 그런 거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닌 거지. 훈련 받느라고. 그렇죠. 네. 나라를 위해서 국방을 위해서 네. 충성을 바친 분이니까. 여하튼 그런 게 됐는데요. 문제는요. 이거랑 좀 말씀드릴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는 거가 이번에 11번가요? 이번에 그 블랙 프라이데이 언저리에서 뭐 쇼핑할 일 있어요? 블랙 프라이데이 언저리에서 이제 봐야 되는 게 TV 이런 거 좀 봐야 되고요. 뭐야? TV. 아, TV? 네, TV도 좀 봐야 되고 네, 노트북도 좀 봐야 됩니다. 애들이 다 깨먹었어요. 노트북? 네, 노트북도 이게 잡아 당겨갖고 던져갖고. 노트북은 살 게 많은데. 네, 그것도 좀 봐야 되고. 빨리 해야 된대 그거. 네,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도 좀 봐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스마트폰 또 사? 스마트폰 제 건 안 샀잖아요. 그건 그건 엄마들이 거고. 네. 그럼 기다려봐. 네네. 근데 오늘 밤에 해줄 수도 있어. 네네. 아니 농담이 아니고. 근데 보면 그래서 많이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가 IT, 핸드폰, 태블릿 요즘 죽었는데 요새 또 요번 시즌에 아이패드 2가 또 잘 팔릴 거라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얘기가 좀 요번에 좀 할인을 좀 세게 해갖고요. 아이패드 미니 에어 시리즈가요. 그리고 옷, 의류 이런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집에 하는 거 있잖아요. 홈 어플라이언스라 그래갖고요. 홈디포라든가 로스 이런 데서 파는 것들이 있어요. 뭐 심지어는 이런 거죠. 문지방도 팔고 네? 거기서 예를 들어서 세탁기도 팔고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이런 정체적인 건데요. 여태까지 이거를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던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비즈니스가 올해 상대적으로 보면 제일 많이 아무도 모르는데 다음 주 발표될 수치를 보면 이쪽이 제일 많이 팔렸다고 얘기 나올 거라는 분야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뭔지 알아요? 뭡니까?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네, 왜냐면 여태까지 자동차 딜러들은요. 자기도 쇼핑하러 갔다는 거예요. 저 블랙 프라이데이 때요. 왜냐면 다 가서 물건 사기 바빴고 네. 자동차를 사러 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보면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연식이 바뀌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다가 연말에 밀어내기도 하는 것도 있고 왜 여기를 놓쳐야 되냐 그래갖고 작년부터 엄청나게 마케팅을 하고 그런 디스카운트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애들 뭐 찝인지 뭔지 찝 네. 좋은 비싼 차가 뭐 있는 모양이 전 찝엔 별로 관심이 없는데 6, 7만 불짜리인데요. 그걸 10,000불을 이번에 할인해 준대요. 그러면서 지금 웬만한 데는 200% 판매. 작년 대비 200%, 2배는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쪽이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 하는 거 요새 또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동차 쪽이 좋아질 수 있다. 아니, 요번 판매량으로. 판매량. 그러니까 판매 증가율. 예. 그 자동차는 내년에 뭐 사상 최대 판매가 나오는 거니까요. 그건 당연하겠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슈 쪽에서 요거까지 좀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중국의 부동산 시장. 우리 네. 지난번에 중국의 부동산 시장 회복이 상당히 중요한 논조다 얘기했잖아요. 네네. 전 의원님이. 그건 어떻게 자기 좀 의견 있어요, 그 부분? 일단은 뭐 일단 지금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원래 11월 초에 중국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그 시장에서 이제 하락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가 이제 급감을 했죠. 네. 부동산 거래가 급감을 했고 뭐 심지어 이제 뭐 그 중국 그쪽에서 보게 되면은 그 효과가 없었다. 전혀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뭐 전전 이코노미스트가 늘 얘기했지만 중국은 금리를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뭐 금리를 내려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나라도 아니고 또 금리를 가지고 환율을 조절하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금리 이제 그 정부 당국의 의지를 좀 보여준다. 그러니까 경기 부양에 대한 쪽을 하겠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 이번 달에 이제 중국 뉴스를 이렇게 쭉 체크해 보게 되면은 부동산 거래가 급감했고 부동산 시장이 급냉하고 있다는 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죽어나가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안정에 대한 뭐 중국 정부의 뭐 의지 이런 거는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다른 데하고는 좀 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정부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게 안정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워낙 공급 과잉이라 중국도. 그래서 저는 그 부분 몰라고 저도 좀 스타드 해봤더니 딱 하나 눈에 띄는 기사가 있어서 일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는 솔직히 몰랐어요. 왜 그 금리 이렇게 뭐 중국에 내리나 했더니 부동산 얘기를 하고 강준혁 그 친구도 위원도 얘기하고 전 의원님 얘기해서 찾아봤더니 이번에 어느 정도 효과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네.
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돼요. 그 하락폭이 심했었는데 하락폭이 상당히 화면 좀 잡아주세요. 네. 하락폭이 상당히 좀 안정될 거란 얘기하고 있고요. 네. 내년도 지어지면 뭐 이렇게 반등하고 이런 걸 떠나서 왜냐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재고라 그러나 아파트도 안 팔리고 이런 게 꽤 많대요. 네. 근데 중도 꽤 문제가 되나 봐요. 근데 그런 것들도 좀 줄어들 수 있다. 얘기하면서 제가 왜 이런 걸 말씀드리냐면 저는 이제 중국에 우리나라 보면 중국의 SOC라든가요. 그런 이제 도시화 이런 거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중국의 대륙 열차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잘 있긴 있는데 뭐 말씀드리긴 그런데 중국의 KCC 같은 회사 있잖아요. 네. 네, 중국의 KCC 그리고 중국의 LG 하우시스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 한번 찾아보시면서 찾아보시고 여기서 거래하신 분들은 이재석 전문가한테 한번 상의해 보시고 네. 이거 이학영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런 거 좀 있냐 그러면 또 잘 아실 거야 아마 저는 그쵸. 모르지만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좀 부동산은 잘 관심이 없었는데, 이게 부동산이 좀 살아날 거라고, 이번에 조치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거는 CNBC도 있는데, 블룸버그에서도 그런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 뉴스 하는 것도 봤고요. 그래서 그런 쪽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자꾸 뭐 우리나라 뭐 그런 걸 찾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아이디어로 차원에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그렇고요. 이 대표, 조선주 너무 빠지는 거 아니야? 지금 보게 되면은 유가가 이제 문제니까 조선 업종은 뭐 유가하고 역시 같이 움직이는 거라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앞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60불대 중반 때 그 정도면은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오일샌드가 이제 샌드월. 예, 그쪽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 흐름 뭐 이렇게 보면은 한 60불대, 그러니까 60불대 중반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바닥권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은 급락은 제한적일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화학주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유가 하락이 호재다라는 인식에 대한 쪽, 그런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60달러 중반이 이게 바닥이라고 자기 이렇게 확실하게 생각하는 확실한 거 아니고 지금 그림을 보면 그림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림을 보면은 지금 이제 60불대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기 밑으로 내려간다니까 지금 사우디 더 얘기를 하신 게 뭐냐면 사우디하고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내려간다는 얘기는 미국에 있는 생산 시설 기반을 다 파괴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가 살아남으려면 60달러 얘기하면 55달러는 갈 수 있잖아. 그런 거지.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살아남으려면, 이제 미국의 생산 시설인데, 65불 밑으로 내려오기 쉽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이 얘기가. 그러면은, 그 정도가 바닥이 맞겠구나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상식적으로 미국과 만약에 러시아의 대결이라면. 그래서 그런 거죠. 만약에 미국과 사우디의 대결이라면, 35불을 가야 되는 거겠죠.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맞죠. 보면 저 사람 쓰는 사람이 우리보다 연봉이 5배 많을 거 아니야? 그쵸. 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일 테니까 우리가 질서할 수는 없는데요. 저는 그런 것보다는 형들의 얘기를 더 보거든요. 큰형들. 큰형들도 믿을 수 없지만 지금 당장의 큰형들의 얘기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없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60달러를 바닥을 예측하고 뭔가 액션을 하기 전에 그걸 하는 것은 천천히 하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60달러 찍고 올라올 수 있고 55달러 찍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바닥이니까 이제 그런 관련주들 뭐 소재, 철강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갈 수 있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자.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는요. 레포트도 좀 저희가 한두 개 준비해봤습니다. 종목 레포트도 있고 정말 테마적인 것도 오늘 모처럼 하나 있는데요. 그것도 얘기하겠고요. 그리고 좀 시장이랑 약간 오늘 상관없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또 이성원 대표의 모바일 게임에 관한 얘기 그런 얘기도 같이 하겠고요. 특징주를 많이 못했습니다. 특징주의 종목별 투자 포인트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 시간. 네, 이분인데요. 나는 좀 약간 서운하네요. 뭐가요? 저는 알긴 알았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서 오늘 같이 하루 더 한다는데 한 번 더 있다는데. 아니, 장애라 앵커. 장애라 앵커? 오늘 마지막 날이 아니었나요? 어제 마지막이었네? 어제가 마지막이었습니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또 장애라 앵커는 또 각별한 사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동네도 제가 살던 동네, 그 친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예전에 살던 그쪽에. 네네. 각별했고.
좀 아쉽네요. 오늘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오늘까지 줄 알았는데요. 하루 동안이니까 가기 전에 출국하기 전에 한번 봐야겠습니다. 특징들을 좀 몇 개 좀 확인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이 대표님,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어떤 거요? 아모레퍼스 왜 올라요? 몰래 왜 오르는 겁니까? 오늘 일단 코스맥스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이 좋은 모습인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 뭐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일단 소비주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축이 이제 낙폭과대주 중심과 이제 중국 소비 관련 고성장주에 대한 시속 게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쪽이 빠지게 되면은 이쪽이 이제 유가가 급락을 해서 더 이상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없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도 리바운드를 한번 낙폭과대가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실적으로 이제 낙폭과대가 해소가 되게 되면 네. 그다음에 이제 실적으로 봐야 되는데 네. 싸지 않단 말이에요. 네. 얘네들이 정화조가. 네. 그러니까 지금 싸지 않은 상황에서 더 좋아질 거냐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놓고 보게 되면은 전망 쪽에서는 어쨌든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지만 아모레가 좋으니까 이런 쪽이 좋기 때문에 이쪽이 좀 반등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지고 있고 최근 시장의 흐름에서 일단 중국 드라마 관련주들, 네. 그 다음에 중국 드라마 관련주하고 뭐 삼성그룹주, 그 다음에 중국 소비 관련주, 뭐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중국 소비 관련주가 화장품으로 대표되는 이쪽이 가장 지금 메리트 있게 다가오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느낌 안 좋은데요. 네. 아까 좀 우려해서 그런지요. 네. 오늘 이성원 대표가 날 안 받쳐주네. 네네. 이거 왜 오르겠어요? 왜 오르는 겁니까? 고가 주니까 올라야죠. 농담이 아니라 네. KCC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KCC가 좀 제일 관심 있고요. 네. 아모레퍼시고 아무 상관없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랑 없이도.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 하여튼 제가 선호하진 않지만 롯데그룹 이런 거 있잖아요.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재미없는데 롯데그룹에서 핵심은 롯데쇼핑이잖아요. 네. 근데 업황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네. 하여튼 고가주 좀 관심 좀 보셔야 된다.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라 시청자분들이 이제 관심하면 이렇게 보신 분들 중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세 종목 있잖아요. 네. 아모레. 아모레. 그러니까 여태까지 아모레를 뭐 코스맥스랑 콜마 이런 거랑 그 형 밑에 동생 데리고 갔다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그것도 상관없이 아모레, KCC, 롯데쇼핑. 롯데쇼핑 이런 것들 또 하나 좀 묶어두세요. 묶어두시면서 그 고가주. 그 100만 원짜리 있잖아. 롯데 뭐 칠성? 칠성 뭐 그런 거 있는데 하여튼 핵심은 롯데 쇼핑이잖아요. 그룹의 핵심이. 네. 모르겠어요. 제 지분 구조는요. 롯데 제과, 롯데 칠성. 네, 근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우리 관심 있게 좀 보셔야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난 궁금한 게 이거야. 뭐요? 지금 이제 그 네이버거든요. 네이버? 네, 네. 네이버가 왜 관심이 있냐면 K탑 30에 어쨌든 네이버는 뭐 상관없이 코스피니까 코스피 코스닥 상관없이 일단 K탑 30은 들어가는 거예요. 네이버도 코스피잖아. 예. 근데 어쨌든 코스피 코스닥 상관없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네이버가 액면가 500원이거든요. 그잖아요. 근데 이게 5대1로 액분을 하게 되면은 5분의 1 하면은 25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네이버가 만약에 25만 원 5대1 감자를 5대1 액분을 해 갖고 들어왔어. K탑 30에. 근데 업종별 대표 수혜주를 한다고 했으니까 뭐 네이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게 되게 빨리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죠. 네이버가 근데 내년에 정말 그 가입자 수가 뭐 한 7억 5천만 명 예상하고 있는데 더 늘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럼 주가가 여기서 한번 분명히 그 레벨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럴 수는 없을까? 나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네. 아니 전혀 그러면은 근거 없는 상법 얘기인데요. 개정이 아니 예. 네이버랑 라인이랑 분리할 수는 없어? 또? 분리할 수는 있죠. 그럴 수 있나? 그걸 할 수는 있죠. 네, 그건 되게 그런 것도 가능하죠. 있고요. 네. 상법 개정은 제가 뭐 아무 근거도 없이 혼자 얘기한 건데요. 그건 뭐 아무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네. 무액면 주식에 대한 쪽이 일단 나와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이번에 저는 이제 이 네이버의 주가에 따라서 이 K탑 30에 대한 그 흐름도 달라질 거다. 아주 재밌는 생각이 됩니다. 분석인데요. 네. 재밌는 분석이에요. 저는 꾸준히 네이버는 주식이 별로 재미없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그 마음을 바꿨다는 거, 우리 큰형들 얘기 듣고 바꿨다는 게 지금 다음 카카오잖아요. 네. 다음 카카오가 저는 관심이 있어요. 근데 제가 펀더멘탈은 솔직히 잘 몰라요. 저는 관심이 잘 모르는데 다음 카카오가 하여튼 내년에 흥미로울 것 같아요. 외국인이 꾸준히 사는 거 있잖아요. 네. 저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고를 치더라. 왜? 주가가 안 움직이는데요. 안 움직이는데 외국인이 꾸준히 사는 것들은 결국 사고를 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죠. 그 회사가 멀쩡한 회사야 되거든요. 망하지 않고. 근데 그러다가 망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전에 보면. 다음 카카오가 네. 뭐 외국인이 네. 샀나요? 봐봐.
최근에 조금 사네. 그러니까 좀 사기 시작했잖아. 네, 그렇죠. 관심법이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말씀드린 거 지금 M&A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네. 미국에 내년에 그 버블이야 버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내년에 알고요. 하여튼 그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오늘 저것도 올라가거든요. 뭐 큰 재미가 요새 있는 게 아니라 이거 꼭 보셔야 되는 주식이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가끔 얘기하잖아. 이런 거는 여러분들 매매하고 안 하고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이런 걸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롯데케미칼 왜 제가 보는 걸 강조하냐면 저 개인적으로 매매를 한다면 롯데케미칼은 매매를 안 해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몰라서 안 해요. 몰라서.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알잖아요. 지금 중요한 게 그런 쪽에서 또 하나가 간혹 말씀드리는데 AJ홀딩스라는 주식도요. 넣어두셔야 돼. AK가 아니라 AJ입니다. AJ요. 제가 근데 약간 말씀드리면 우리 시청자분들 AJ 홀딩스가 어디 있어? AJ 렌터카. AJ 렌터카. 네. 저는 또 화끈하잖아요. 인정하면 틀린 거 바로 또 인정하잖아. 네. 깜짝 놀랐네. AJ 홀딩스 처음 들어봐갖고. 예. 나이가 40 넘어 이렇게 된다. 네네. 구박 좀 하지 마, 젠장. 네. 죄송합니다. 네. 고스톱 좀 치세요. 검은 봉다리 쓰고. 치매해줄 고돌이 이런 말 하니까 자기가 괜히 막말한다고 그러는 거야. 수준 떨어지는 말. 네. 말이 나온 김에 얘기하지만 고돌이는 주식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고돌이 잘하는 분은 주식 투자하면 잘 안 됩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검은 봉다리 치고 섰다 하는 거야? 도리직구땡은 잘 돼요. 도리직구땡. 도리직구땡을 잘 하시는 분은 주식하면 돈 법니다. 네, 그거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렸는데, 이선 대표. 네. AJ 렌터카를 관심하면 넣어두셔야 됩니다. AJ 렌터카. 두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어떤 분은 왜 저를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냐는 얘기하는데 저를 오해하실까 봐 그래요. 저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걸 알고 얘기하는 거 아닌데 제가 얘기하는 거에 특히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에 절반은 주워 들은 얘기입니다. 주워 들었는데 그냥 옆에서 한국경제TV다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주워 들은 얘기는 거의 제가 안 해요. 간혹가다 합니다. 그걸 소스 분명히 밝혀요. 대부분 미국이나 영국이나 형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쉐어링 이코노미를 많이 얘기합니다. 또요. 요새요. 공유 경제를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공유 경제를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유 경제에 더불어서 뭘 또 이해하셔야 되냐면 물론 약간의 성향이 다른데 이유까지 들어가면 얘기 많은데 청구에 많은 것들이 거의 들어가는데 헐츠 글로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헐츠 글로벌 HLTG인가 이런데 찍혔는데 사상체육과 부근에 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칼 아이칸 형님이 찍은 주식입니다. 지금요. 그럼 그런 것들이 왜 얘기가 나오겠느냐? 이게 또 처음 합니다. 칼 아이칸이 왜 그걸 찍었겠느냐? HLTZ 맞아요? 네, HERTG. 네, 근데 뭐 한번 봐주세요. 체육관이 아닌데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왜 그걸 얘기하냐는 건데요. 그걸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2015년, 2016년에 전 세계 가장 핫한 IPO 기업이 있어요. 올해는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알리바바였습니다. 알리바바. 네. 맞죠? 네. 히트를 쳤잖아요. 지금 남은 게 미국 회사 하나, 중국 회사가 있습니다. 중국 회사는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짐작하는 거예요. 샤오미입니다. 샤오미. 샤오미가 IP를 어디로 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야. 하냐 안 하냐도 핵심인데요. 또 하나가요. 반발하시면 많으시겠지만 우버입니다. 우버. 네, 우버. 우버 아시죠? 이전 대표 아시죠? 알죠. 예. UBER. 이게 사회적 이슈입니다.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이제 문제를 만드니까. 이슈라서요. 네. 이게 보면 우버가요. 우리 보면 얼마 전에 택시 하신 분, 개인 택시 하는 분 와서 데모도 하셨잖아요. 네. 저도 맨날 아는 택시 기사님이 막 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놈들이 어딨냐고. 네. 근데 우리나라 이제 합법, 비합법의 중간에 어설프게 돼 있잖아요, 지금요. 근데 지금 그거 뭐 잘못돼 있다는 얘기 하는데요. 외국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외국에서도 도시별로 합법화 돼 있는 데 있고 안 돼 있는 애들이 있어요. 서울시에서도 일단은 우버 앱에 대해서 차단을 일단 했고,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는 우버가 국내에서는 불법입니다. 국내에서는 일단 불법이에요. 외국에서도 합법이 있고 불법이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심지어는요, 우스갯소리 말하면 우버가요. 네. 우버가 저기 어디야? 여태까지는 인구수가 도시별로 몇십만 명 까먹었는데 몇십만 명 이하 되는 기준으로 들어갔는데요. 네. 근데 많이 확산되다 보니까
인구 무슨 3만 명이야. 마우이. 예를 들어 마우이 이런 데 태평양 네. 한가운데. 그리고 저기 맨날 저기 그 인도 옆에 물 빠져갖고 이제 가라지 않는 나라 조그만 섬도시 있죠. 네네. 네. 그런 데도 진출한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근데 그게 지금 벌써 얘기 나오는 거가 가치가요. 400억 달러 얘기입니다. 400억 달러. 우버의 밸류가 400억 달러. 근데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그 우버의 밸류 400억 달러가 샤오미랑 더불어서 엄청난 버블이다. 이거 버블. 버블에 대한 얘기 많고요. 그거에 대한 얘기가 인수합병 얘기가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엄청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우버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경제 얘기 다 엮어갖고 카라이칸 같은 사람이 괜히 헐츠를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슈가 많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렌트카라든가 공유경제, 네. 1인 가구 시대 이런 거 있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거를 보시고 그래서 헐지 이런 거가 움직이고 있다. 그냥 단순하게 뭐 실적 오전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것도 뭐 국내에서도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이 좋아 공유경제지. 그러니까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지난번에 그 연필조상님 만났을 때도 본인이 이제 상해 들어갔을 때 본인이 들어간 아파트가 2억이었다. 근데 지금 그 아파트가 9억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홍콩에서 홍콩 애들이 왜 데모했겠어요? 못 살겠다 가라부터 왜 이런 그 데모를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기서 일해봐야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갑질하는 게 국내에만 그런 게 아니라 글로벌한 현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기존 기득권 세대에서 어떤 그 청년, 그 프랑스도, 유럽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그 북미 지역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일해갖고 그 어떤 소득으로 해서 뭐 집을 구매하고 뭐 하는 상황이 불가능한 그런 이제 상황으로 자꾸 전개가 되다 보니까 1인 가구가 다 늘어나지 않습니까? 1인 가구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그러니까 국내에도 역시 지금 화면에서 잠깐 보시게 되면 1인 가구가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그렇죠. 그죠? 이런 흐름에 대한 쪽들,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1인 가구가 지금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인데, 이런 흐름으로 전개되는 것이 이제 소유에서 사용의 개념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걸 이제 조금 좋게 표장해서 이제 공유경제라고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렌탈 문화, 아니면 1인 그 소비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좀 이제 가장 많이 그 가전제품에서 특이한 게 뭐냐면 로봇 청소기. 그러니까 지금 하이마트에서 조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남자, 이제 예전과 달리 남자들의 가전제품 구매 비율이 더 높아졌답니다. 남자들의. 네. 그 중에서 남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제품 중에 하나가 로봇 청소기랍니다. 귀찮은 거죠, 혼자 살 때. 그죠? 그러니까 귀찮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물 그 처리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저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식기세척기.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오뚜기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뚜기에 대한 얘기도 나오던데, 오뚜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백화점이나 이런 쪽보다는 이제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쪽에 더 많이 들어간대요. 근데 오뚜기 이제 즉석밥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오뚜기가 그래서 뭐 좋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제 뭐 로봇 청소기 뭐 이런 거에는 유진 로봇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렌터카에 대한 쪽도 마찬가지죠. 젊은 친구들 이제 차량에 대한 쪽을 예전에 한참 그 2년 전에 이슈가 됐었던 게 외제차 딜러들이 외제차 이제 그 할부 싸게 해줘갖고 네. 이제 문제 일으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카푸어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아예 리스에 대한 개념으로 간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하는 날만 필요한 날 그냥 차 대여해서 쓰는 요즘은 거죠. 시간 단위 있잖아요. 네. 시간 네. 단위를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들 공유경제라 하게 돼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알죠. 그게 딱 창조 뭐 경제 공유 딱 그거 아니고 여기 이제 지적하시는 분 많은데요. 다 맞습니다. 다 의견 여러분들 의견 맞고요. 제가 이제 오늘 박수 받을 일이 없었는데요. 오늘 박수 하나 받을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무슨 박수 받을 이제 이런 얘기하면 제가 또 이성훈 대표가 분명히 또 써먹을 거다 이 얘기하면 뭐 준비하고 있어. 네. 오늘 화요일 뭐 그건 안 할 텐데 뭘 쫓아줘? 네. 거기 찾아도 안 나와. 여기 그런 거 아니야. 누가 뭐 얘기했나? 그거 아니야. 제가 늘 그러잖아요. 게임하는 친구도 있죠. 네. 게임하는 친구들 네. 제가 냅두라 그러잖아요. 아드님이 뭐 게임만 해. 마음에 안 들게 남자애들이고 그런 애들이 그냥 드론 운전해갖고 10만 달러에 시작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네. 지금 CNN이나 맨날 나와 그게요. 지금 농담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 잘하는 애들 잘하는 거예요. 네. 참 갑자기 웃긴데 트래비스 칼라닉이라는 애가 있어요. 트래비스 칼라닉이라는 애가 지금 엄청난 인기남이에요 지금요. 어디서? 트래비스 칼라닉. 예. 찾지 마. 네. 트래비스 칼라닉이라는 네. 애가 있어요. 제 화면 벌써 잡아주셨네 반칙으로.
이 친구가 누구냐면 우버를 만드네요. 네, 우버를 만들어갖고 400억 달러인데 얘 전직이 궁금하잖아요. 네네. 전직이 뭔지 알아요? 전직이 뭡니까? 전직이 뭐냐면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에 만약 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이거를 했다 그러면 이 친구는 감옥 가죠. 뭔지 알아요? 뭡니까? 영상 P2P 회사 했던 애야. 영상 주고받고 있죠? 네네. 주고받고 공유하는 네. 거 있잖아요. 그거 네. 했던 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가 뭘 하나 잘하고 꽂혀서 하는 애들이 이렇게 사고를 친다는 거예요. 네. P2P 우리 P는 다 아시잖아요. 뭔지 알잖아요. 그 무슨 요즘도 보면 뭐 파일구리 뭐 이런 거지 뭐. 뭐 그런 거죠. 네, 그래갖고 뭐 하고 막 주고받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했던 지금 내 친구야. 네, 그걸 개발했다네요. 그래서 이거는 우스갯소리 만들었지만 말해드렸지만 우리 자제분들 정말 뭘 하나 잘하면 그걸 갖고 사업화에 정말 되면 대박이 터지는 애들이 많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코너 넘어갑니다. 네, 리포트 시간 보겠습니다. 오늘 리포트 좀 특이한 거 소개해 주신다면. 네, 오늘 리포트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네네. 리포트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을에서 갑으로 라는 제목의 뜻이에요? 신한증권에서 이 미디어 업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라마 제작사 뭐 IHQ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하고 있는 드라마 오늘도 아침에도 이제 와이프가 아침에 나와야 되는데 피노키오 좀 해주고 가지 이래갖고 피노키오가 뭐? 예, 피노키오 뭐 드라마 이런 거 이제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피노키오가 아침에. 드라마 제목이야? 네네. 만화? 근데 이제 이 IHQ인데 이종석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종석. 예.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중국 이제 유쿠투도에 거의 3억에 가깝게 편당 이렇게 팔았습니다. 편당?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엄청나게 지금 이 드라마 제작사들에 대한 벌구대가 6천만 원 그러지 않았어? 예.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편당 3억 1천만 원에 팔았고 이게 계속 지금 단가가 갱신되고 있어요. 단가가 계속.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전에 SBS가 최근 방영한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구형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건데 이게 편당 2억 2천만 원에 팔았다고 하니까 그게 또 50% 또 올라간 거죠. 판매 단가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드라마 제작,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에 뭐 IHQ 뭐 초록배 뭐 이런 애들 보면은 다 쓰레기 회사들 막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진짜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예전에는 정말 안 좋았던 애들이 뭐 정말 우리가 쓰레기라고 봤던 애들이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실은 SM이 그렇잖아요. SM 동전주였잖아요. SM이 뭔 소리야? 동전주였다가 소녀시대에 이제 딱 나오기 시작하면서 쫙 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IMF 때 보세요. 그 뭐 몇백 원 안 했잖아요. SM이 한 주당.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런 애들도 이제는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한중 FTA 이후로 상당히 좀 더 이상 을이 아니다. 그러니까 요즘 왜 을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을일까요? 방송 몇 개 없어서 그런 거거든. 그렇죠. 그죠? 방송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찾는 데가 많아지면 단가가 올라가고. 나도 김구라 같이 됐으면 좋겠어. 단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부터 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듯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제작비의 70%를 방송사로부터 받았고 30%를 PPL로 채웠는데 해외 판권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작사가 30%에서 50% 지분을 가져가는데 만약에 해외 판권에 대한 판권료가 더 높아지게 되면 방송사로부터 제작비를 만약에 덜 받게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될까요? 자유롭게 만들죠. 더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컨텐츠 회사가 이제 갑이 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쪽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겠고요. 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절강 화책 미디어 그룹과 킬미힐미를 공동 제작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 중국에서 제작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한국 뭐 너희도 들어올래?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컨텐츠 제작 업체가 이제 더 이상 을이 아니다라는 거 이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국내 제작사 드라마 시가총액이 대부분 1,500억을 넘지 않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대부분 다 그랬잖아요. 음원 관련 업체들이 1,000억 밑에 많았거든. 대부분 뭐 YG건 뭐 SM이건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뭐 거의 조 단위로 올라갔잖아요. 조 단위 수준으로. 쉽게 그러니까 소리받아 했던 거지. 아까 그 친구가 예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제는 이중에서 스타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SM 같은 스타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지속적인 장기적인 투자 마인드가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뭐 IHQ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팔았고 피노키오 신한이요.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저 봉신년이 55부작으로 해갖고 저기 그 체림인가 하여튼 나오잖아요. 근데 골든 유니버셜 미디어 지금 협력 중국 기업, 펜 엔터테인먼트 같은 정강 화책 미디어, 초록뱀은 주나 인터내셔널에서 아예 최대도 지분 팔았죠. 그죠? 이번에 아예 지분을. 그 다음에 뭐 펜 엔터 같은 경우는 킬미일미 150억 제작비 투입. 뭐 이런 거를 놓고 보게 되면 이제는 좀 달라질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중국향 판권 매출을 가지고 있는 애들, 드라마 하우스 앤 제이 컨텐츠 허브, 그러니까 제이 컨텐트리 이런 것도 잘 봐야 된다는 얘기야. 아하. 제이 컨텐트리, 그죠? 제이 컨텐트리 내가 숱하게 말한 거 다 100% 아니야? 내가 그토록 얘기했던 제이 컨텐트리 어떻게 됐나? 100%지? 안 좋구만 여전히. 100%야? 100%는 아니죠. 네. 제이 컨텐트리 같은 경우도 어쨌든 잠룡이라 그러니까 펜 엔터테인먼트는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애들도 이제 잠룡이 될 수 있고 SBS 컨텐츠 허브 뭐 이런 쪽들도 다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좀 다르게 그동안의 시각과 그러니까 예전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바이오 하면 황우석 사태 이후로 쓰레기 있다 이랬는데 그중에 분명히 옥석가리기가 되고 그 진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좋아지는 기업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아예 뭐 삼성이 진짜 뭐 바이오 헬스케어 이거를 주력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쪽 이 미디어 컨텐츠 같은 경우도 지금 SM의 초창기 구간, SM이 이제 탈바꿈하던 초창기 구간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 보고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보고서를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신한금융 겁니다. 아, 오늘 내용이 좋았네. 네네. 좋았어. 네. 느낌 좋았데. 네. 딱 사고 싶은 건 별로 안 보이네. 왜냐면 내가 관심 있는 게 안 나와서 그래. 내가 관심 있는 거는 딱 하나인데 100%짜리라는데 안 나오네. 네. 혹시. 얘도 100% 뺀 거지. 100% 뺀 거지. 시간에서도 100%였나 그 주식이. 네. 저는 그게 좋아 봐요. 저는 100%짜리가 좋아 봐요. 네. 근데 이 종목 이 레포트 보기가 싫어지네 갑자기. 네. 격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봐야죠. 네. 오늘은 현대증권 거를 장중에 화면 잡아주세요. 네, 제가 네. 급하게 또 다시 한번 바꿨는데요. CG 헬로비전을 네.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CG 헬로비전이요. 어저께 가입했어요, 가입했어요? 이렇게 가입하는 사람 엮여요. 네. 근데 정말 불이 꺼졌는지 한 번쯤 돌아보자는 건데요. 네. 저도 우리 시청자분들 향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본의 아니게. 올 초에 분명히 된다 그랬고, 저는 이제 약간 짜증나는 주식인데, 이게요. 올 초에, 올 반기인가? 올해 분기에, 반기에 보면, 그, 문제되는 게 지금 말하는 알뜰폰이요. CJ 헬로비전의 그 알뜰폰 사업 분야가 흑자를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자꾸 늦어지는 거야. 늦어더니 오늘 레포트 보니까 2016년 흑자 전환이래. 그 부분이. 그래서 좀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는 건데, 그 포인트를 잡는 게 아니라 다른 포인트를 잡네요, 이 친구들이요. 왜냐면, 그동안에 CJ그룹이 엄청나게 인수합병을 한 거예요. 동네 지역 SO 같은 경우. 그래서 무한경제를 하면서 돈을 많이 풀었다는 거예요, 거기요. 그러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죠. 영업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수익이 좀 안 좋았고, 요번에 그 가입자는 많이 늘었대. 그래서 목표 100만 명이 얼마인데, 거기 아직 안 모자라는데, 몇 명 모자라는데, 하여튼 추세는 가고 있다, 안정적으로. 네. 그래서 우리 꼼꼼 이승호 대표도 가입할 정도 되면 이제 웬만하면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에 자주 가신 분들은 하루에 10,000원짜리 이런 거, 10,000원에 이제 무제한 와이파이 하는 거 있거든요. 무제한 LTE건 3G로 듣는 거. 네. 이런 게 있는데, 얘네들은 웬만한 국가 7,500원짜리가 있는데, 에그를 줘버려요, 에그. 그러니까 훨씬 싸죠. 에그 하니까 여러 대하고 쓰고, 뭐냐면, 아시면 알지만, 테더링하고 이렇게 좀 광탈 나누는 게 있잖아요. 네. 에그 하니까 좋잖아요. 네. 그런 것 가격도 워낙 싸니까요. 그리고 여러 대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데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갖고 하고, 이번에 또 히트하는 거 가면은 저도 뭐 예전부터 가입했지만, 절반 가입제. 네. 절반으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게 이제 절반, 가격이 반으로 이제 줄어든다는 거. 저도 어머니 거는 이걸로 바꿀 거예요. 21,000원짜리. 그러니까 데이터 1.5기가, 와이파이 무료, 문서 200분. 이게 지금 62,000원 요금제 써야 되는 게 보통 6기가면은, 6기가에 31,000원이니까 이게 부가세 붙으면 34,000원일 거라고. 하나에 미를 쓰는 분들은 이게 싸잖아요. 네. 보통 3G보다. 네. 저걸 사갖고 3G 핸드폰에 끼워도 상관없어요. 이거 사서 3G 핸드폰에. 네. 저도 그렇게 썼었어요, 또.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요거 말고 방금 말씀하시는 게 요거잖아요. 이거 어디 갔나. 그 7,500원 내면은 쭉 요거. 이게 좋은 무제한. 거야. 그죠. 7,500원 내면 딱 좋은 거죠, 무제한 이게. 데이터 로밍. 네. 그죠? 네. 이런 거. 네. 예. 그래서 이런 건데 그래서 괜찮은 게 나왔는데 딴 데보다 싸니까 네. 싸잖아. 싸니까 싼 만큼 수익이 적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더 많이 늘려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서 알뜰폰은 2016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 논리는
길게 보아서 된다. 길게 보고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근데 요새는 조금 올라가는데요. 아마 이것은 뭐 알트포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데 뭐 크게 갈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왜 소개드렸냐면 당초 올해 흑자전환 얘기가 있었는데 2015도 아니고 2016년으로 이 친구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업데이트된 소식자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새롭고 좀 더 좋은 삼성그룹만 가니까 재미없잖아요. 네.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주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11월 이렇게 마쳤고요. 12월은 다음 주 월요일 날은 12월 시장이라든가 그리고 다음 주부터 그 다음 주까지 해서는요. 한 주요 증권사의 2016년, 15년 대전망을 저희가 특집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